성의제는 구경을 분석하는 양이 경에게 구경을 분석하는 양으로 가는 그것 대경 자의 성의제인 정의. 정말해서 구경을 분석하는 양, 구경을 분석하는 양, 구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침내 이런 뜻이잖아, 그죠? 결국에 정말해서 이게 바깥에 있잖아, 컵이 있잖아요. 이 결국에 이것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정말 구경을 분석하는 양, 이 말은 이 결국에는 뭐가 있는가라고 이제 찾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있는 걸 찾아간다는 말은 이것이 경계잖아, 지금. 그죠? 유경은 어디 있어요? 유경은 식이잖아, 그지? 그럼 대상이잖아, 이거는 경계잖아. 그러니까 경계가 있는 이것이 경계 쪽에서 어떻게 성립되어 있는지 찾아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바깥에 있는 눈앞에 드러난 경계잖아요. 소리 들리는 경계잖아. 그 경계가 바깥에 있는 그같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가 보자 이 말이잖아, 지금. 예?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게 바깥에 있는 이 컵이 있으니까 컵이 이것이 진짜 바깥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찾아 들어가 보는 거라, 지금. 찾아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 정말해서 이 경계 쪽에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해서 찾아 들어가는 마음이 얻는 것, 이 말이거든. 찾아 들어가 보면 뭘 얻느냐? 경에게 구경을 분석하는 양이 경계에게, 이 말이잖아요. 경계에게. 만약에 컵이면 컵이 구경을 분석하는 양이라는 것은 찾으면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분석하는 마음이, 그죠? 이 경계에게, 그죠? 이 경계에게 구경을 분석하는 양으로 가는 것. 정말해서 구경을 분석하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는 마음으로 가는 그것, 이 말이잖아. 그래가지고 뭘 얻을 수 있어요? 털 것만큼도 얻을 수가 없잖아. 컵을 찾아갔잖아, 지금. 컵을 찾아갔는데 컵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예 얻을 수 없잖아. 그걸 보고 성의제라 그런다, 이 말을. 응? 그래서 성의제의 표하는 바 사례는 뭐냐? 그럼 뭘 보고 성의제라 그러냐? 우리가 찾아갔잖아. 병이 자성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정말해서 병의 무자성을 말한다. 병을 찾아갔는데 찾아가 얻을 수 없잖아. 그 병의 무자성을 뭐라고? 성의제라고 한다, 이 말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서 이제 두 가지가 성립이 됐잖아. 하나의 마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는 이게 컵을 세속으로 봤을 때 있잖아. 그러면 세속으로 봤는데 이건 컵이네, 이건 뭐 여러 가지네, 물건이네 이렇게 이름하다가 내 눈앞에 있는 이 대상, 이 물건, 이것이 구경의 어떤 모습인가라고 찾아갔을 때는 얻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들 것만큼도 얻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성의제 하나 하고 세속제 하나 하고 그 자체가 이 컵을 떠나서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 컵을 떠나서는 세속도 없고 성의제도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보는 마음이 다른 것이지, 하나는 어떻게 돼? 세속을 보는 분석하는 마음하고 또 하나는 그 성의를 분석하는 마음, 구경을 분석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있는 것이지. 이 두 마음이 지정하는 이곳 있잖아. 하나 컵이라고 하는 것. 컵을 떠나서 그 두 것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라. 그래서 어떻게 돼? 색 반전신경 해석할 때 색적 시공, 색은 곧 자성이 없다, 이 말씀하시는. 색의 자성이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라. 그리고 어떻게 돼? 색의 자성이 없는 색, 이 말이잖아. 그 뒤로 그대로 뒤집으면 똑같은 말이잖아. 하나는 색이 곧 자성이 없다, 이 말이고, 자성이 없다는 말은 하나는 색이라는 말 하나 하고, 그거는 이 세속을 분석하는 마음 하나 하고, 그리고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그 색 자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성의를 분석하는 마음이잖아. 그래서 자성 하나의 반체가 상반되잖아. 똑같은데 보는 각도가 달라가지고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 이해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색적시공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공적시세, 자성이 없는 색, 이 말이잖아.
왜 그러면 둘을 떨어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한쪽 설명하고 한쪽 설명하고 하는 것이지 둘을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그 교환해서 설명했을 뿐이라 색에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말하고 성의제로서는 자성이 없지만 세속으로는 색으로 있잖아.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자성 하나의 반체 상반을 앞전에 그 경양부할 때 했잖아. 그건 그건 잊어버리면 그거 불교를 그거 또 처음부터 배워야 돼. 그거는 이걸 모르면 불교를 못 배운 거나 똑같아. 이걸 알아야지 불교를 배우는 거하고도 똑같아. 구경의 말씀을 아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불이공 이렇게 하잖아요. 색하고 공하고 다른 것이 아니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즉 말해서 색을 떠나서 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리고 공을 떠나서 색이 있는 것이 아니야. 똑같다 이 말, 똑같다. 이거 한 대상의 모습이 다른 것이지. 거기서 뭐 어떤 사람은 엉뚱하게 해석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걸 자성 하나의 반체상반이라는 말을 이해가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세속제와 승의제라는 말을 이해하게 되면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 지금 이제 세속제하고 승의제 설명하잖아요. 그거 갖다가 이제 끝난 거라. 구경을 표하는 바 사례는 병이 자성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다. 병의 무자성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이야. 구별은 이전과 같다. 달리 또 구별은 이전과 같다. 앞에 것과 같다. 이제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구별은 이전과 같다. 달리 또 과거, 미래, 멸한 것들 사로 주장하고. 그러니까 응성학파에서는 지금 몇 가지 혈량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은 응성학파만이 가지는 특별한 견해라. 지금 이런 것도 지금 응성학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견해거든. 왜 그러냐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과거, 미래, 멸들 사로 주장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설일체 유보하고 응성학파에서는 주장하는 게 똑같아. 이 시간 있잖아요. 시간, 과거, 현재, 미래를 이 두 학파에서는 똑같이 무상으로 봐. 무상으로 본다는 말이 무슨 무상이라는 말은 찰나찰나 생멸하는 거잖아. 찰나생멸하는 걸 무상이라고 그러거든. 무상이라는 것은 일을 하잖아요. 찰나생멸이 일을 하잖아. 항상 이러면 일을 못해. 그잖아. 항상 하니까 그거 혼자 존재하니까 일을 못하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해. 근데 응성학파하고 설일체 유부에서는 같은 점이 또 어떤 점이 있냐면 시간상에서는 또 같이 이해를 해.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 모두를 무상으로 봐. 무상으로 본다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일을 하고 있다고 무상으로 본다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근데 그 경량부라든지 유식이라든지 자속에서는 또 달리 봐. 어떻게 보냐? 이 멸을 항상으로 봐. 항상. 미래 그러니까 지금 말이지 현재 있잖아요. 현재는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말해. 현재는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지 않은 미래라든지 또 지나간 과거라든지 이런 것은 항상으로 본다고. 일을 못 한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설명해도 되는 것이 그분들은 만약에 중생이 업을 지으면 유식 같은 유식학파에서는 업을 지으면 그 업을 어디다가 심던가요? 아리아식에다가 심잖아. 아리아식에다가 계속 심어 놓잖아. 아리아식에 심어 놓기 때문에 업을 심어 놓을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도 괜찮아. 왜 업을 쌓으면 거기다가 심어 놓으면 되지라고. 그 아리아식에도 심든지 또 그거 자석에서는 마음에다가 심든지 경양부에서는 식에다가 심어 놓는다고 하면 되거든. 근데 이제 우리 용성학파에서는 그거 나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잖아. 심을 데가 없어. 그 업을 지으면 심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욥을 그러면 어디다가 심냐? 욥이 어디 가서 남아 있냐? 이제 이렇게 하면 그 멸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 멸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라.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라. 항상이라 그러면 일을 못 하잖아. 일을 못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 항상 멸이라고 해가지고 지난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아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 멸을 사로 주장한다라고 이렇게 특징이라. 나중에 이제 조금씩 이제 그거 견해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고 이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구나. 왜 그러면 섭기를 심어야 되는데 섭기가 있잖아 우리한테. 근데 나라는 건 찾으면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섭기는 어디서 남아 있냐 이 말이라. 나는 여기 있는데. 예? 그럼 어디든지 뭐 심는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심는 자리가 찾을 수 있으면 또 큰일 나잖아. 그럼 시루로 성립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특징이라. 일반적으로 이런 건 구분 못 해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외경의 의미 또한 인정한다. 외경의 의미 또한 인정한다. 그랬잖아. 그치? 즉, 이치, 자성이 서로 다르게 성립된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잖아. 그죠? 외경의 의미 또한 인정한다. 유식에서는 외경의 의미를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해서 안 했지? 어디만 비유로 하면. 외경이 성립, 외경이, 외경이 성립되지 않는 것의 비유를 하나만 들어봐요. 아니 밖에 있는 것을 인정하나? 그렇지. 인정 안 해. 근데, 그건 알겠는데, 나도 알겠는데, 비유로 하나 말해봐라, 이 말이. 비유로 말해라. 많이 했잖아. 아까 전에도 했고. 외경이 성립되지 않는 거. 응? 외경으로 성립된 대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유식에서는. 그 비유를 뭐로 들었어요? 많이 들었잖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꿈의 비유를 할 수도 하거나, 뭐 거울의 비유를 하거나 할 수 있잖아. 예? 예? 거울에 드러난 영상이 그 안에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뭐 외경이 없잖아요. 비유를 들 수 있잖아. 그리고 또 꿈속에서 막 날아다니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그 안에 있잖아요. 아무리 뭐 별짓을 다 해서도 그 안에서 꿈 깨고 나면 어디 멀리 갔다 온 것도 아니잖아. 백화점 같은 거 안에 있는 것도 아닌데. 예? 물건 사는 것, 사놓은 것도 그 안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럼 바깥 외경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비유 들 수 있잖아. 특히 그거 외경의 의미 또한 인정하고 그거 유식에서는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비유가 거울에다가 비유한 건데 외경을 아예 없잖아요. 거울에 영상이 드러나는데 드러나지만 거울에서 드러난 거잖아. 근데 막 있는 것 같잖아요. 그 공간이 있는 것 같잖아. 과도 같아. 근데 그렇지만 공간이 있는 게 아니다. 그는 그거 거울을 떠나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정말에서 거울이라는 거울 있잖아요. 거울 하나 하고 그거 드러난 영상 하나 하고 있잖아. 그 둘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 과도 같으면 식이라고 했을 때 이 바깥 대상에 드러나 있는 것이 드러나지만 이것이 마음을 떠나서 어떤 공간이 있고 이래가지고 성립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라. 그걸 보고 외경으로 불성립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유식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잖아. 그죠? 이해 가요? 그 이해 가야 돼. 그래야지 그거 중간하게 한과 같이 그거 드러나는 이런 문제를 자꾸 한 번 해가지고 안 돼요. 자꾸 그것도 몇 년이나 그게 바로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분명히 성립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자꾸 생각하면 거기서 오는 게 있어. 거기서 오는 게 있다고. 그런 걸 갖다가 얻어야 돼. 그 이제
유식에서는 바깥의 대상으로 성립이 안 됐잖아. 거울에 비교를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중간 엉성에서는 외경의 의미 또한 인정한다라고 했잖아. 그리고 이치 자성이 서로 다르게 성립된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치라는 것은 뭐냐면 경계와 유경이라는 말이거든. 이치라는 말은 두 가지 치잖아. 하나는 대상이고 하나는 유경이거든. 예? 이 두 경이 둘이 서로 다르게 성립된 것을 인정한다 이 말이라. 정 말해서 분별 가립으로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분별 가립으로 있다라고 하면 유식처럼 마음에서 그냥 거울에 드러난 영상처럼 그렇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알 수 있잖아.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라. 분별 가립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유식에서는 분별 가립이 아니고 마음에 드러나기 때문에 이 색이라는 것이 마음의 성질이다 그래버렸잖아. 마음의 성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의 성질이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의 성질이라는 말의 의미도 똑같아. 우리 자성 하나의 반체상반이라고 배웠잖아. 마음 하나의 반체가 서로 다르게 드러난 색이거든. 색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유식에서는 이 드러나는 이 색 자체가 마음의 성질 색이지만 이게 마음의 성질인 것이지 색으로 독립적으로 인식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왜? 마음에서 드러난 거잖아. 식에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라. 근데 여기서 중간에서는 와가지고 이치 자성이 서로 다르게 성립됐다 했잖아. 이치의 성질 이 말이거든. 이치의 성질 이 말. 그 말이 뭐냐? 색은 색이고 식은 식이다 이 말이라. 색과 식은 다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라. 네? 정말해서 유식에서는 아레아식이라는 것이 있어. 거기서 다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우리 손에서 손가락이 드러나듯이 손을 떠나서 손가락이 아니고 거기서 다 드러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손의 성질이다 이제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웅성아 여기서는 그거 아니야. 손은 손이고 발은 발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비유를 어떻게 되냐. 가정으로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거울 속에 드러난 영상은 유식에서 이제 바깥 대상이 없다는 거, 바깥 의미로 성립된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 설명했잖아. 그죠? 그럼 엉성에서는 그럼 어떻게 설명하냐? 그럼 내가 분별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냐라고 하면 우리 이거 지금 여기 있는 영사기가 이제 걸려 있는 거 이거하고 똑같아. 비교로 말하면 옛날에 우리 극장에 가봤잖아요. 극장에 가면 극장 앞에 그 스크린이 있잖아. 그죠? 그 영화관에 그 스크린이 있는데 그거 영화가 시작이 되면 그 스크린에 그거 뭐야지 그림들이 드러나잖아. 뭐 여러 가지 그 영화 그거 그림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드러날 때 그 드러난 그림 드러난 쪽에서 성립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드러났어, 그럼? 이쪽 우리가 앉아 있는 관객 뒤에서 영사기가 그거 뭐야, 이 스크린, 그거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그 스크린에다가 뭘 쏘잖아. 그죠? 빛을 쏘잖아. 빛을 쏴가지고 그 앞에 스크린에 그림이 드러났지. 그림 쪽에서 드러난 게 없잖아요. 그걸 그렇게 비유하는 거라. 정말해서 우리가 분별로 저쪽을 가립했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걸 갖다가 영사기가 저기 그림을 저쪽으로 빛을 보내가지고 저쪽에 대상의 그림이 드러나는 거하고도 똑같다 이 말이라. 그래서 그림은 있다 이 말이야. 그림은 그죠? 여러 가지 막 그거 뭐야지 연극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 앞에. 근데 그거 찾아가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만날 수가 없다. 뭘 만나? 스크린을 만나지. 다른 원래 봤던 그 그림은 만날 수가 없어. 그걸 그렇게 비유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 비유를 거울에다가 비유했을 때는 거울 속에서 공간이 없었잖아.
없는데 이건 뭐야 이 그거 모습이 드러났잖아요. 착각하는 것처럼 공간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드러났는데 찾아 들어가 보면 거울하고 뭐야지 그 그림하고 분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돼? 저쪽에서 영상이가 뒤에서 그림을 쏴가지고 바깥 대상이 있게 돼 있잖아. 그럼 영상이하고 그 스크린하고 사이가 있어요, 없어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공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정말에서 우리가 지금 내가 이쪽을 대상으로 분별 가립했잖아. 가립한 그 대상하고 나하고의 사이에 뭐가 있어? 공간이 있다 이 말을. 그렇기 때문에 저쪽은 색이다 색. 이쪽은 어떻게 돼? 식이다 이 말이에요. 식. 색하고 시각은 틀리잖아. 틀리다 이 말. 그래서 틀리게 성립되기 때문에 자성이 성질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인정한다 이 말이라. 응? 만약에 성질이 다른 것이 아니고 성질이 하나라고 한다면 유식 같은 경우에는 성질이 하나잖아. 왜? 꿈 속에서 드러난 영상 같으니까 자기 마음에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 색하고 마음하고 성질이 다르지가 않아. 예? 자성 하나다 이 말이야. 자성 하나에 반체가 상반이지. 그 똑같다 이 말이라. 예?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성질이 서로 다르다라고 한 거잖아. 색은 색이고 식은 식이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 이 중요하게 그걸 알아야지만이 색하고 식하고 다른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 알게 돼야지만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색하고는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힘이 세죠. 거기서. 응? 그와도 같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도 한두 번 아니고 그래도 자꾸 그래도 들어서 그런지 그래도 뭔가 뭐라고 대답하잖아요. 뭐라고, 예? 그래도 대답을 해야지 그럼. 응? 세상에 이래 스님이 이래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세상에 그거 듣고 익히고 기억하고 이래야지. 그 전부 다 다음 생에 갈 때 전부 어떤 재물 못 가져가도 이건 다 가져가게 되는데 이걸 다 가져가고 다음 생에 최고 이 밝은 곳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지. 그거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돼야지. 기회 왔을 때 기회가 쉽게 뭐든지 기회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기회는 더더구나 쉽지 않아요. 꼭 제가 막 이런 것을 막 기회가 일부러 기회가 쉽지 않다 이래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 진짜 중생들은 뭐가 그렇게 많이 덮여 있나 무지무명에 덮여 있기 때문에 그 밝음 쪽으로 가는 것 자체를 만나기가 그래 어려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구 이 수십억 인구 중에 재물로서 만날 수는 없어. 재물이 아무리 있다고 해가지고 만날 수가 없는 거라. 바른 이해를 찾아가는 것이 만날 수가 없어. 그리고 권력이 있다고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무런 땅이 많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그게 만날 수가 없어. 지혜의 복이라는 것은 그래요. 지혜의 복. 본인들이 쌓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근거가 있어가지고 만나게 되고 또 가르침을 듣고 이러지. 본인들 쌓은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본인들이 지금 끌고 가는 중에 두 가지가 본인들을 막 부처의 길로 끌고 가고 안락으로 끌고 가거든. 이 두 가지가 끌고 간다고. 본인들한테 다 있어.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 없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 본인들한테는. 응? 본인들한테는 바르게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지혜의 복덕이 있어. 지혜를 쌓은 복덕이 있다고. 그리고 또
자비의 복덕이 또 있어요. 두 가지 다 갖고 있어. 두 분들이 여기 저기 두 종류의 복덕들이 여러분들한테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복덕들이 확 꼽혀야지만이 부처를 이룰 수 있는 길로 가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겨우 이제 꽃명오리처럼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불가능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 부처님의 자비 복덕이라든지 그리고 지혜 복덕이 없으면 이래 대해줄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이런 기회를 만들 수가 없어. 일반적으로 세속에서 뭐지 과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사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잖아. 어떤 진실이 무엇인가라고 해가지고 대상을 찾아가가지고 물질의 구경이 뭔가 이 물질이 있는데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탐착을 하고 막 그 세상이 벌쳐지고 이러니까 그 물질에 뭐가 있는가 찾아 들어가 봤잖아요. 찾아 들어가 보니까 과거에는 뭐 그거 핵이라든지 미진이라든지 막 이야기하다고 이제는 뭐 양자 물리학을 이야기하고 하잖아. 바탕에 대해서 정말 말하면 바탕에 대해서는 말한다 이 말에 세속에 있는 바탕이 무엇인지 그것도 세 개의 바탕만 말하지 다른 건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세 개 바탕을 말해가지고 자기들이 얻은 거 있잖아요. 설사 자기들이 무엇을 얻었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나. 불교 같으면 아 바탕이 이러니까 도가 이렇고 도가 이렇기 때문에 과가 이렇다라고 다 낱낱이 설명해 나오는 말씀들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가야 될 추구할 목표가 싹 다 보이잖아요. 근데 세속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제 막 저기 뭐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 어쩌고 저쩌고 물질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것뿐이라 그냥 그것으로 끝이라 그거 가지고 뭘 할 건데 이렇게 물으면 맞아 그냥 그렇다는 거지 뭐 이런 정도지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추구하는 사람이 드물어. 그나마도 그 물질의 구경이 무엇인지를 추구해가지고 뭔가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드물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뭐 세상 사람들이 뭐 돈이 많다고 과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학덕이 높다고 해가지고 과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다고 과학자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설사 아무런 그것도 없어. 근데 더더구나 우리 부처님 가르친 강호에는 그 바탕의 모습, 실상의 모습,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어져야 되는 길,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싹 다 낱낱이 말씀해 놓은 분들이, 오늘 또 어디가 있어? 다 찾아봐봐. 다, 우주를 다 뒤져봐봐. 그런 게 있는 거. 그래서 천상천하 무여불이라고 그러시잖아. 천상, 천하, 무여불. 비교할 수 없다. 부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 시방세계 영목이라고 그러잖아. 시방세계를 다 찾아봐도 또한 이와 같다. 세간소유 아진경, 일체 무유 여불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이 그렇게 드물다. 내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 불교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우주에 불교도가 있다고 해도 이 학파에 대해서 배우는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나라는 아무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만큼 만나기가 없어.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 분별 가립 정도로 이렇게 했잖아. 그 정도라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때 앞전에도 이야기했잖아, 가끔. 그 말 듣는 정도조차도 무량겁도로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 그 말 자체를. 이거는 그냥 내가 그냥 지어내거나 뭐 이래 누구한테 뭐 그냥 누가 하는 소리를 듣거나 이래서 하는 말이 아니라 스님이 정말 그래. 정말 나중에 지금은 조금 이랬는데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 이게 내가 이 찾아보면 얻을 수 없고 그리고 있는 이것 자체는 나의 업력으로 드러나고 이 나의 저쪽 또한 이쪽이 인식되는 것이 저쪽의 업력으로 드러나고 나 또한 저쪽이 대상
대상 자체가 저쪽에서 찾아가면 얻을 수 없지만 나의 업력으로 드러나고 분별 가립으로 있게 되고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축적이 되고 이러면 아, 이거 시간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우리가 설정해 놓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거짓으로 설정하고 있는지 이쁘다, 못났다, 잘났다, 저 집은 좋다, 나쁘다, 막 얼마나 세상을 가립하고 그야말로 조작하고 있는지 본인들이 알게 되면 아, 이게 이런 것을 모르고는 돌아온다는 건 거짓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분별 가립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이 얼마나 그 위대한 말씀인지 이제 나중에 차근차근 이해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거 어차피 뭐 본인들 그랬잖아요. 그거 정토에 가고 싶다 그랬잖아. 극락에. 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가면 뭐 할 건데? 그렇지, 공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공부하나, 여기서 공부하나, 여기서 공부 더 열심히 하면 거기 정확하게 잘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조금씩 더 이제 마음을 써가지고 다른 시간 보내는 것보다도 틈나면, 이거 스님 외우라고 했는데 외워야지, 라고. 사성제 저거 다 외워야지, 라고 해가지고. 16행상 저거 다 외워야지. 그리고 경계와 유경, 뭐 여기 창란식과 전도식 이런 거 다 외우라고 했지, 뭐. 그리고 고통이 어디서 시작되는 거 다 외우라고 했지. 그런 거 하나하나 그렇게 외워 놓으면 수월할 거 아니야, 가서도. 가서도 수월할 거 아니야. 과도 같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자꾸 하고 이러면 이 생활 하실 때도 틀려요. 빈말이 아니요. 그냥 틀리고, 생각하는 것도 틀려지고, 행동하는 것도 틀려지고, 그 마음도 평상시 과거하고 또 틀려지고, 잠을 자도 틀려져요. 그리고 이미 이제 마음 보낼 곳이 있고, 마음 맡길 곳이 있고, 내가 할 곳이 있는, 해야 되는 그런 목표가 정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놓여진다고. 편해져. 그리고 조금 더, 너 몇 시에 왔어요? 예? 2시. 조금만 이제 가지. 그 다음에 유경의 주장 방식은 첫 번째 경계 했잖아요. 그죠? 경계, 소지들 뜨고, 경계, 유경 있는데 여기서 유경이란 말이 빠져있네. 유경의 주장 방식은, 유경은 뭐예요? 유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유경이라고 하면 뭐라고 그랬어? 소리, 마음, 보득하라. 유경을 다른 말로 그렇게 쓴다 그랬잖아. 그죠? 그거 외워놔. 소리, 마음, 보득하라. 그건 다 유경이다, 이 말이에요. 경계가 있잖아. 경계가 있다. 이 말은 경계가 우리 저쪽의 대상들이 내한테 어디 드러나요, 안 드러나? 그래서 경계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경계가 드러난다 이거 어디에 드러나? 식에 드러나잖아. 그죠? 안식에 드러나죠? 안식에 드러나잖아. 그래서 유경 이렇게 하는 거라. 식이 가가지고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그 경계가 드러난다 이 말을. 그래서 유경이라고 그런다 이 말을. 그래서 스님이 그랬잖아. 경계가 유경에게 드러날 때, 드러나는 것이 창란으로 드러나느냐, 그리고 또 지니는 것이 전도로 지니느냐, 이거 이제 차이로 전도식과 창란식을 나눈다고 그랬잖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런 거. 유경의 주장 방식은 자의 시설 바탕에 나라고 하죠. 자라고 하는 건 나라고 하는 말이거든. 나라의 시설 바탕, 나라고 시설된 바탕이 뭐냐? 오온 혹은 사온. 정말에서 암흑에 이러면
아무개야 이러면 아무개가 뭐로 시설이 됐어요? 오온으로 시설이 돼 있는 거라. 시설이라는 말은 건설돼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네. 뭐로 건설돼 있냐? 나가 누구로 뭐로 건설됐어요? 오네. 온으로 뭐 이루어졌다, 시설됐다는 말은 이루어졌다 이 말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시설 바탕 뭐로 오온 아니면 사온, 사온에 의지해서 가립의 나 정도, 여기서도 또 정도라고 했잖아. 정도, 그것을 보트카라의 표하는 바로 주장하고, 정말해서 보트카라라고 하면 유경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유경. 너 유경, 보트카라, 소리, 마음 같은 말이잖아, 그죠? 소리는 일반적 차소리 이걸 말하는 거 아니잖아. 스님이 만약에 물 좀 갖다 주세요 이러면 의미를 드러내잖아. 그럼 물을 뜨러 가잖아. 그것은 이쪽에서 소리를 드러내잖아요. 근데 소리가 그냥 소리가 아니고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 소리잖아. 일을 하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유경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유경. 소리, 마음, 보트카라 같다 이 말 의미가. 그래서 오온 혹은 사온에 의지해서 가립된 나. 오온 뭐예요? 오온이라고. 색성향. 오온이 잘한다. 미쳐. 오온이 색성향 미쳐. 맞다. 그래 나니까 막 신이 나가지고 하네. 아니, 오는 아닌데 설신이잖아. 오온. 색. 수. 색수상행시. 그 오온이라는 세곤하고 시곤하고 둘이 합쳐진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오온 혹은 사온에 의지해서. 그래 사온이란 뭐냐? 사온은 색이 없잖아. 그죠? 수상행식만 있는 거잖아. 그죠? 예? 색이 없는 저기 무색계 유정은 색이 없잖아. 그래도 거기서 또 나라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사원에 의지해서 가립의 나 정도, 그것을 보트카라의 표하는 바로 주장하고, 보트카라는 나잖아. 그죠? 나를 뭐로 표현해요? 보트카라, 유경, 가립 정도의 나 정도, 그것을 보트카라의 표하는 바로 주장한다 했잖아. 그러면 앞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자속학파하고 유식학파하고 경량부하고 설일체 유부에서는 가유의 나하고 시류의 나 둘로 구분한다 그랬잖아. 예? 기억 안 나죠? 그렇지 뭐 안 했다고 그러는 거야. 거짓으로 있는 나하고 진짜 나하고 구분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비교로 들으면 우리가 거짓으로 있는 나는 어떤 나냐? 가유의 나는 어떤 나냐? 이 몸과 마음 이 둘의 특징과 함께 있는 나. 이 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 이걸 갖다가 가유의 나라고 그런다고. 가유의 나. 왜 그러면 그 몸과 마음 둘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를 가유의 나라고 하냐 하면, 아무개 이러면 누가 부르면 대답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대답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아무개라고 했잖아. 그죠? 그 사람이 여자가 됐든지 남자가 됐든지 크든지 작든지 아들이든지 아니든지 남이든지 아무개를 했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몸을 가지고 그거 아무개라고 부른 거잖아. 그죠?
그러면 그 사람 몸을 그 사람 몸이 그 사람인가? 라고 이렇게 물으면 그러니까 가요로 있는 중생 보드카라 하고 그죠? 보드카라를 찾아 들어갔을 때 얻을 수 있는 보드카라하고 두 가지 나눈다고 그랬잖아 앞전에 저 아래 학파에서는 일반적으로 네 누구야 이러면 아무개다 그러잖아 예? 그러면 그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이름을 특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몸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잖아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리고 또 반대로 야, 니 오늘 기분이 어떠냐? 너 아무개 기분이 어떠냐? 이렇게 물으면 기분이 나쁘다, 좋다 뭐 할 거 아니야. 예? 그걸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오늘 기분이 좋다, 내 마음이 언짢다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거는 가유의 나다 이 말이야. 그 둘이 합친 몸과 마음이 합친 특징이 있는 그건 나. 일반적으로 우리 세속에 있는 걸 다 찾아봤잖아. 세속에 있는 누구 아무개 그 사람은 가유의 나다 이 말이야. 그때 이야기했잖아. 이 손이 있잖아. 이게 뭐예요? 손바닥이잖아. 손이잖아, 손. 이 손이라고 그래야지. 뭐라고 그래야. 그럼 손이 있는데 이게 손이야. 이렇게 물으면 손 아니다 그럴 거 아니야. 예? 이거 손이냐 그러면 손 아니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손이 아니고 이것도 손도 아니고 이거 다 하면 손이 없어져 버렸잖아. 그죠? 없어질 수 있는 나. 이것은 가위의 나다 이 말이야. 이 손이 없어질 수 있잖아. 모르고 찾아가면 없잖아. 그럼 아무개 이러면 누구 동훈이 엄마 이렇게 찾으면 동훈이 엄마 눈이 동훈이 엄마가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없잖아. 얻을 수 없잖아. 그렇지만 이름으로 있잖아. 근데 그걸 보고 가위의 나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 학파에서는 아래 학파에서는 다 인정을 했잖아. 그리고 또 무슨 나가 있었어요? 시루의 나. 시루의 나는 어떤 나? 찾으면 얻을 수 있는 나. 없는데 그거는 거짓이고 진짜 나는 따로 있어라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찾아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 자속에서는 식이 진짜 나야라고 하거나 또 유식에서는 아래야 식이 진짜 나야라고 하거나 그걸 갖다가 보트카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아래에서는 응? 경양부에서는 식의 상속이 나라고 하거나 또 저 설일제 유부에서는 의식이 나라고 하거나 이렇게 한다 이 말이라. 예?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가유의 나하고 시루의 나 이렇게 두 가지를 찾았잖아. 일반적으로 그거 사람이 불교에서 이걸 구분해서 가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 왜 그러면 구분할 줄도 몰라. 일반적으로 지금 경양부가 아니고 저쪽에 스리랑카나 뭐 태국이나 뭐 미얀마나 이렇게 가면 가위에 나가 부처님 말씀하시는 뭐하면 뭐하냐 이렇게 물으면 뭐하면 뭐하지 나라는 건 아예 없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근데 우리 학파에서 배워보니까 나란제 불교에서 배워보니까 어떻게 돼? 가위에 나 없는 나하고 있는 나하고 구분하잖아. 그죠? 이렇게 구분할 수가 해내지를 못해 일반적으로 그거. 그러면 저 아래 학과에서는 가위의 나 하나하고 시루의 나 하나하고 두 가지로 구분했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몸과 마음 둘의 특징을 함께 하는 나 하나하고 찾으면 얻을 수 있는 나 하나하고 특징과 함께 있는 나는 찾으면 얻을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위의 나라고 하는 거든. 그런데 이 중간 응성학파에 올라오면 시루의 나를 인정 안 한다 이 말이라. 봐봐. 온 혹은 사온의 의지에서 가립의 나 정도라고 했잖아. 아무개 이렇게 하면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 정도 그 정도를 보득하라고 하는 정말에서 나 하잖아요. 나라고 하는 것은 찾으면 얻을 수 없다는 말은 찾으면 얻을 수 없는 나가 뭐로 구성이 됐어요? 온으로 구성이 됐다 이 말이에요. 정말에서 색하고 마음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있는 그 위에다가 어떻게 나라고 이름을 붙인 것뿐이다 이 말이라. 예? 정말에서 이것이 컵이잖아. 컵의 색깔 모양 여기에다가 뭐라고 붙였어요? 컵이라고 붙인 것뿐이다 이 말. 그러면 컵이 이 색깔과 모양을 떠나서 컵이 있느냐라고 하면
없어. 그냥 이름으로 컵일 뿐이다 이 말이잖아. 근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생각하냐? 뒤집어질수록 뭔가 마음이 뒤집어질수록 어떻게 돼? 무지에 빠질수록 어떻게 돼? 내 거다라고. 내 거다. 이건 내 몸이다. 또 누가 뭐 소리 한번 나쁜 소리 하면 막 내 마음이 상처가 뭐 어쩌다 뭐 그러잖아. 예? 그런 거 없어. 상처 그런 거 없다니까. 그 상처도 없고 몸이 어쩌고 그런 것도 없어. 없는데 그걸 가립하면 할수록 더 뭐 철사로 막 꽁꽁 묶어버리는 거와도 같다 이 말이야. 거기서 뭐가 생겨? 고통이라는 것이 생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원래는 표하는 바가 나라고 이름 부르는 정도지 나라는 것은 찾으면 어떻게 돼? 얻을 수 없잖아. 왜? 가립의 나이기 때문에 얻을 수가 없다. 왜 가립의 나야? 조건지어서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짓으로 있는 거지. 그냥 그거는 이름으로만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드러나. 그래서 어지에서 가립의 나, 그 뒤에 뭐라고 했냐? 정도 했잖아. 정도. 예? 정도라는 말. 그러니까 그만큼, 나, 가립으로 있는 만큼, 이런 뜻이다. 그래서, 이때까지 평생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하고, 그걸 자꾸 들어가지고, 자꾸 본인이 생각해가지고 분석해보고, 본인이 분석해보고, 자꾸 하잖아요. 틀려져. 나중에 자연스럽게 틀려져. 어쩔 수 없이 그거는 하면 그렇게 틀려지게 돼 있어. 그거는 뭐 이유가 없는데 뭐 왜 우리가 익힌 거 있잖아요. 시류에 이 습관 들여서 가져온 거야 이게. 그래서 그래. 그래서 그걸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차이가 그렇게 큰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알아지고 이런 건 없어요. 오늘은 이만큼 하고. 뭔가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선생님이 여기 하는 것이 해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버리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로도의 모습 떨어자마자 펄대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허신으로 윤회계 중생이 이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 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다.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 누른 국토 여기에 모든 이가 안락 생기는 바탕 관자재의 신된 잉자처의 두 발의 연꽃 윤회의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